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오늘 양시장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래소에서는 외인들이 매수 전환하면서 낙폭이 조금 줄여나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드릴 겁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023153-2612번 두 통 모두 가능하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문자보다는 전화를 주셨을 때 저희가 매수 이유라던가 혹은 장기이신지 단기이신지 그 외에 대한 종목까지 정말 다양한 맞춤 전략 세워드릴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챙겨서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시간 동안 주식 잔소리 함께 할 텐데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오후장에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노란색 메신저로 함께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문자를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 주시는 분들은요, 거기에 추가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상담 없이 이런 문자 오픈 채팅방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검색해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클릭만 하시면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꼭 챙겨가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영상 시청하시면서 정재 멘토님과 함께 주식 공부해 나가는 방법도 있죠. 유튜브에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기본적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소식들, 탐방 다녀온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기업 이슈, 시황 이슈, 글로벌 이슈 등등 정말 다양한 것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두 챙겨가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문자, 오픈 채팅방까지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주식 잔소리, 오늘 시장 살펴보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뭐가 참 많아요. 올해 마지막 FOMC뿐만 아니라 동시만기도 있고요. 또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이번 주 일단은 15일에 미중 1단계 무역협상 데드라인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단은 글로벌 증시에서도 좀 관망세가 나타났는데요. 오늘 우리 증시도 파란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한번 멘토님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예, 양시장이 좀 약세입니다. 외국인은 약간 좀 거래소 시장을 좀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지금 방금 양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우선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번 주에 동시만기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동시만기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시장에 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온다든가 그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이제 양봉으로 돌려 세워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선 지수하고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동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 지수가 큰 폭으로 이게 만약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되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종목으로 와서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전날 같은 경우 2% 가까이 좀 상승을 보이다가 조금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절반의 좀 되돌림이 나왔어요. 절반의 되돌림이 좀 나왔으니까 좀 눌려주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가 나와주는데, 지수가 좀 살아나려면은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주는 양봉의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여기에서 조금 더 횡보를 다시 한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에
만약에 뭐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 구간에서는 매수로 대응하는 그런 전략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지수가 밀린다고 해서 뭐 크게 우려할 그럴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섹터들을 좀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거래소 시장보다는 사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계 창구에서 좀 보게 된다라면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섹터들은 뭐 삼성전자, 한국전력, LG화학, 뭐 셀트리온 뭐 이런 기업들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순매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LG전자,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우선주, 아모레퍼시픽 뭐 이런 종목군들 좀 매수를 하고 있네요.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에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아마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된다라면 경기 회복에 따라서 백색가전 부분들에 있어서 실적 증가 뭐 이 부분들 좀 예상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디스플레이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기술적인 좀 반등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삼성전자, 우선주야 배당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일단 플러스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선주가 좀 들어와 주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확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결국 지수는 어느 정도 이 흔들림 뭐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코스닥이에요.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보다는 약한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시장 자체가 지금 하락 추세 때도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0.4%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보시게 되면 수급이 좀 약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쪽 매도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소도 매도지만 외국인 쪽도 200억대 매수세 그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수급을 꼬이게끔 만드는 뭐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어제 최근에 한 6거래일 동안 금융투자 쪽에서 코스닥 시장은 매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지만 시장에 있어서는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수급도 그다지 썩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힘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변동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외국인 쪽에서 그나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 주체적으로 봐도 뭐 크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MC넥스가 18억대로 좀 가장 많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카메라 쪽 섹터에 있어서의 성장 기대감 여기에다가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은 자율주행까지도 좀 엮일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MC넥스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뭐 교육에 대한 부분들인데 뭐 이거는 크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뭐 헬릭스미스라든가 SK바이오랜드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에요. 오이솔루션 이제 바닥을 좀 다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아나페스나 이런 기업들, 아모텍 같은 경우도 이제 휴대폰 쪽에 있어서 성장 기대감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체적으로 지금 시장의 포커스가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휴대폰 쪽에 좀 맞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들이 주도 섹터가 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주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은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휴대폰 쪽에 수급적인 뭐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휴대폰 부품주들 이 부분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면 트레이딩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좀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 이쪽은 내년도에도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결국
지금 현재의 차트의 흐름들을 놓고서 볼 거냐, 아니면 뭔가 시나리오적인 그런 부분들을 써가면서 그 계획들을 보면서 맞춰서 투자적인 부분들을 볼 거냐, 요거를 놓고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수급이 많이 붙어져 있는 카메라 쪽 혹은 폴더블 쪽 이쪽으로 좀 보는 전략이 맞다. 그리고 좀 더 여유 있게 본다, 대응을 잘 못한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부분들로 좀 보게 된다라면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마지막 동시만기예요. 마지막 동시만기인데 크게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종목별로 흐름들은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변동이 커질 수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세워놔야 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나는 좀 버틸 수 있다, 여유가 있다, 그 회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버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한다든가 그런 전략적인 그런 부분들을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시장에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작년 12월 달 아직까지도 까먹지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무 이유 없이 막 빠져 내려가는 뭐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어요. 뭐 네페스라든 기업 크게 시세가 났었죠. 근데 작년에 아무 이유 없이 뭐 많이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도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멘탈을 흔들면서 소위 말해서 뭐 개미 털기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12월 달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겨내는, 즉 이제 심리적으로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한 달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15일이에요. 15일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한국 시장은 물론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만큼 일단 이번 한 달은 심리를 잘 다스리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동시만기로 인해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양도세로 인해서 종목병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를 잘 다스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좀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장세가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은 어떠신가요? 내가 가진 종목 전략 한번 잘 세워보셨는지 점검해 보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잔소리와 함께 그 전략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거든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12월에 펼쳐질 종목 장세 한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으로 슬기롭게 좀 전략 세워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담은요, 문자 상담입니다. 4329번님이 보내주신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만 6천 원 비중 매수가시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23만 1,50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손실을 보고 계신데요. 자, 앞으로 포스코 어떤 전략 세워나가면 좋을지, 내년에는 또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23만 6천 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그냥 보유를 해 나가시는 게 맞아요. 매수를 하신 지가 얼마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뭐 9월 달이나 아니면은 11월 27일 뭐 수요일 날 뭐 이 정도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보유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배당도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이게 대표적인 가치주예요. 가치주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여유 있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 만약에 뭐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서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차트에 대한 모양새 자체가 좀 바닥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요.
일단 반등은 더 나올 거예요. 최소한 뭐 25만 원대 그 이상은 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했다라면 그냥 보유하시고 배당 받으시고 뭐 중간 배당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느긋하게 좀 보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적 가치주로서 투자 관점이시라면은 보유하시면서 중간 배당까지 챙겨가시고 일단 반등 열려 있고요. 최소 25만 원은 넘어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진행 계속해 볼게요. 다음은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카카오인데요. 아, 카카오요. 매수가 비중은 카카오, 네. 15만 원에 네. 10%. 15만 원에 10%시고요. 딱 현재가 비슷하게 있는데요. 어떤 점 제일 궁금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그러면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한번 전략 들어보세요.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언제 매수하셨어요? 네?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것도 얼마 안 됐어요. 매수하신 이유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셨죠? 올라갈 때 했나 봐요. 응? 올라갈 때 했다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좋다고 오늘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좀 여유 있게 보셨나요? 어머니. 여유 있게 보셨어요? 아니면 짧게 단기로 보셨어요, 어머니? 좋다 해서 그걸 샀는데 언젠가 모르겠어요. 한 달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머니 좀 짧게 보신 거죠? 네, 짧게 볼래. 여기에서 조금 조정을 더 받을 수 있어요, 어머니. 아니, 길게 봐도 괜찮아요. 길게 봐도 괜찮아요? 네. 그럼 가지고 가세요, 어머니.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 한 14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머니? 또 내려가는 거예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길게 가져가셔도 괜찮다면서. 그럼 밀리면 조금 더 여주 더 싸요? 만약에 밀려서 한 14만 원 밑으로 빠지잖아요, 어머니. 만약에. 네. 어머니. 네. 14만 원 깨고 내려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때 더 사셔도 돼요. 좀 더 쌀까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은 좀 감사합니다. 가지고 가세요, 어머니. 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상담 진행해 볼게요. 2689번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서원인텍. 매수가는 6,000원이시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6,980원 선에서 움직임이 없는 서원인텍인데 일단은 그래도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자, 어떤 전략 세워나갈까요? 정리를 할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일단 서원인텍 같은 경우는 휴대폰 부품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6,000원짜리 때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배당이 좀 나오죠. 작년에 배당이 6% 가까이 배당이 좀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올해 부분들도. 일봉을 좀 차트를 좀 보게 되면 그래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한 10%가 넘게 지금 수익 중이죠. 한 15% 정도 수익이 좀 나고 계시는데 기준을 좀 잡으세요. 21선 깨지면 일단은 차익을 한다. 1차 시세가 끝난다라는 그런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21선이 깨지면 절반 정도는 좀 챙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한 7,6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도 기억을 하시고 좀 더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원인텍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나 문자입니다. 5706번님이 보내주신 에로티 베큐움 살펴보겠습니다. 8,2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8,530원 아주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에로티 베큐움 어떤 전략이 좀 좋을까요, 멘토님?
LG 베큐um은 말씀을 좀 드렸던 기업이죠. 네. 투자냐 트레이딩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트레이딩으로 보게 된다면 박스권역으로 좀 보셔야 돼요. 뭐 9,000원 언저리, 그다음에 뭐 8,000원, 그러니까 1,000원 단위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매수가가 8,200원 정도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긴 관점으로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실적 자체가 3분기 때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이게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은 아마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LG 베큐움 같은 경우 이게 진공 펌프 부분들을 좀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 쪽과 장비 쪽에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 있어서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소재 쪽에 있어서의 국산화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LG 베큐움이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 쪽에서도 일부 좀 받아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반도체 장비사 쪽에서도 수요가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긴 관점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장기적으로 봤다 하게 된다라면 뭐 8,000원에서 9,000원 일단 뭐 박스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투자적인 마인드로는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으니까 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하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베큐움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몇 번 언급해드렸던 종목이죠. 역시나 투자 마인드로 봤을 때는 성장성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 유효하다. 단기적으로는 좀 8,000원에서 9,000원 사이대 박스권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저희 지금 여러분들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죠.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받고 있고요. 차례대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써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많이 연락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볼게요. 6411번님이 보내주신 효성화학 살펴보겠습니다. 13만 9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조금 되시더라고요. 4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효성화학 좀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모습이 11월 시작할 때부터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바닥이 아직 안 나온 걸까요? 아직도 계속 좀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효성화학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많이 빠졌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화학 섹터를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13만 9천 원이면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13만 원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돌리는 그런 흐름들은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40% 비중을 할 만한 그런 섹터는 아닌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화학 쪽 섹터 그다지 좋게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 13만 3천 원? 13만 3천 원짜리 대를 깨고 내려간다라면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근데 13만 3천 원이나 13만 원이나 이 자리대에서는 어느 정도 반등 그 지지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매수 확 돌려 세우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좀 버티셨다가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가면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 다른 섹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반등 시 매도하시고 비중이 40%니까 여기서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마세요. 캔들 보게 되면 지금 전부 다 음봉이에요. 이게 지금 이 한 달 거의 거진 2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양봉 캔들이 나온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7거래일 빼고는 전부 다 음봉이란 말이에요. 2달 사이 40거래일 넘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매도세가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캔들의 모양새를 보더라도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그럼 수급적으로도 한번 볼게요. 수급적으로 봐도 뭐 그다지 썩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외국인 쪽, 기관 쪽 전날 매수는 했지만 매도 기준은 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급증을 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부분 오게 되면 차라리 좀 다른 종목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요.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등 나와서 매수가까지 오면은 좀 종목 교체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0399번님이 보내주신 원익 QNC 살펴보겠습니다. 12,62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역시나 저희가 관심 종목에서 몇 번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저희 이제 좀 눌렸을 때 들어가 보자. 물렸을 때 분할 매수로 좀 모아가자라는 전략 주셨었는데 눌리지 않으신 가격에서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원익 QNC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소재 쪽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원익 계열사 자체,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네, 원익 IPS, 이런 원익 계열사들 자체가, 그룹주들 자체가 저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 쪽에 있어서 투자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원익 QNC 같은 경우도 내년도에 실적 좋아질 거예요. 실적이 좀 좋아질 그럴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좀 더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지금 하락 추세 때를 벗겨낼 듯 하다가 벗겨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대를 이제 벗겨내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세 전환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뭐 16,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내년도에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뭐 싸다, 이 부분들이 엄청나게 좀 비싸다, 뭐 고밸류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뭐 좀 더 가지고 가시고요. 10%를 좀 매수를 하시는데, 만약에 이게 12,600원짜리대에서 한 12,000원 이하권역으로 한 11,600원, 뭐 121선 이 언저리 때까지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비중을 조금 더 채우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그냥 보유를 해보자라는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QNC 여전히 긍정적 시각 유효하고요. 오히려 12,000원 이하 권역, 뭐 11,500원 정도로 좀 밀렸을 때는 그 언저리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더 늘려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입니다. 6651번님이 보내주신 현대바이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5,000원이시고요. 비중이 상당히 많으세요. 8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오늘 3.56% 오르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에서 크게 차이는 나지 않지만 비중이 워낙 크셔서 이게 앞으로 괜찮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떤 전략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현대바이오 이 부분들이 있어서 코스닥 150에 좀 편입이 되고 그런 이슈들이 좀 있어요. 15,000원에 80%를 좀 매수를 하셨는데, 대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오고 나서 되돌림 자리 때는 나왔어요. 여기서 밀려 내려오고 되돌림 자리 때는 나왔는데, 이게 아마 현대바이오가 뭔가 재료와 이슈 이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보면 절반의 되돌림 자리대를 나왔는데 이거에 더 갈 것이다 라고 좀 판단이 돼서 매수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친구가 뭐 싸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근데 1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을 80%를. 글쎄요, 이 기업을 80%까지 비중을 매수해야 될 뭔가 있나? 글쎄요.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반등 조금 더 나오면 매수가 부근 뭐 한 14,800원, 14,700원 요 자리 때 오게 되면 저는 비중 좀 확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 60% 정도 줄였다가 나머지만 뭐 약간의 수익을 내고 나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뭐 동시만기 때에 편입이 되게 되면 뭐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올 것이다 뭐 할까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 부분들만 좀 기다리기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뭔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게 되면 크게 욕심 갖지 마시고 챙기면서 좀 하자. 그리고 80% 비중을 한꺼번에 살 만큼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이거 61선 14,000원짜리 때 깨면 꼭 깨줘도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일단 80% 비중이 좀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나오거나 14,000원 깨질 경우에는 비중을 좀 축소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다음 상담 문자입니다. 3774번님이 보내주신 아모 그린텍 살펴볼게요. 매수가는 9,6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9,600원에 사셔서 지금 그래도 잘 올라왔습니다. 1,650원 좀 수익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이 회사가 지금 환경 쪽 사업을 하고 있고 FPCB 쪽 사업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수처리와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 환경 에너지 부분들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기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환경 쪽 사업은 긴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9,600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 좀 보게 되면 요렇게 이게 21선짜리 때 깨지면 안 돼요. 지금 이게 탄력이 상승을 보이다가 지금 둔해진 거잖아요. 요 자리 때 11,000원짜리 때를 못 넘어가고 있죠. 요 자리 때 이제 저항 라인 때요. 매물 소화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흐름들이 나올 것 같은데 비중이 30%예요. 9,600원에 지금 한 10%가 조금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뭐 여기서 한 절반 정도는 챙겨주세요.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는 좀 챙겨주시고 나머지 부분들만 한 12,000원 언저리 때까지 봐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절반 정도 정리 차익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21선짜리 때를 이탈하게 되면 나머지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일단은 매도를 하고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은 먼저 챙기면서 나머지 잘 전략 세워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입니다. 0399번님이 보내주신 HB테크놀로지 살펴볼게요. 매수가는요, 3,412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사시고 나서 아마 조금씩 계속 빠지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오늘도 2.44% 좀 하락세 보이고 있거든요. 자, HB테크놀로지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 될까요?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네. 종목 중에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종목이 HB테크놀로지거든요. 검사 장비 부분들에 있어서 이 HB테크놀로지가 경쟁력이 좀 있어요. 삼성, LG, 중국향 다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탑픽 종목으로 항상 꼽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더 밀릴까? 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기관 쪽이나 외국인이나 계속 사고 팔고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그 부분들이 너무 눈에 보여요. 지금 보면 이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과거에 이제 11월 달, 10월 달에 좀 밀려내렸던 이 부분들이 실적이 뭐 3분기 때 적자가 날 거다, 뭐 할 거다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적자가 안 나왔어요. 적자가 안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을 한번 공시에 들어가서 한번 좀 보자고요. 분기보고서를 좀 보게 되면 사업의 내용 중에 수주잔고가 좀 나오는데 이 기업은 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잠깐만. 어찌됐든 간에 수주잔고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일거리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다라면 실적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여기에 수주 상황을 좀 보게 된다라면 검사 장비, 조립 양산기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보면 그럼 수주 잔고가 1,000원 단위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000억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네요. 지금 보면 검사 장비가 대부분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럼 이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에 실적이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질 거다 뭐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기본적 분석으로 돌아가서 매출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작년 올해 예상 매출이 3,000억인데 수주 잔고는 1,000억 정도, 3분의 1 정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사 부분들에 있어서 이게 빠질 만한 그런 이유는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검사 장비 쪽에 아직까지는 제가 명확하게 이 HB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검사 장비, 그 검사 장비 부분도 좀 많이 있는 여러 곳이 있으니까. 근데 경쟁업체가 들어와 있는지 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한 변수 부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면 바닥을 다지고 나서 다시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중국 투자 계속 될 거예요. 삼성 쪽도 계속 할 거고요.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죠. 이제 2016, 17년도 하고 난 이후에 투자를 다시 재개를 하죠. 그렇다면 이 친구도 다시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등이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버텨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12월 달에 양도세 이 부분들 때문에 변동성이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예요.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뭐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매수를 좀 해서 10%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볼까? 뭐 그 정도 그렇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너무 이게 다른 기업들보다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게 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이 나오고 차트의 모양새를 돌리기 전까지는 일단 추가 매수는 좀 자제하되 가지고 있는 물량은 좀 더 지켜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볼게요. 4022번님이 보내주신 BH 살펴볼 차례네요. 2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5%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9월에서 10월 사이 참 열심히 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되돌림 과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래도 BH 일단은 내년도에 굉장히 성장이나 실적에 있어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종목 같은데 BH 어떤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면 될까요, 멘토님? 21,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애플에 납품을 하죠. BH 같은 경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차트를 좀 보면 이러한 구간에 지금 있는 지금 구간에 있는 섹터가 지금 보게 되면 카메라 쪽이 많아요. 카메라 부분들보다 휴대폰 부분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폴더블,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뭐 이런 쪽이 많단 말이에요. 주가의 흐름들이 이런 식으로 좀 단기평을 타고 가는 게, 이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21선 깨고 내려갔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가지고 보셔야 돼요. 시간적인 부분들을.
그러면 21,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유 있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져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왜? 한 차례 크게 시세가 나 있고 저점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은 실적에 있어서의 둔화, 이 부분들 때문에 밀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게 크게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기술적인 조정인데 저는 2만 원 이하로 한번 밀릴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많이 밀리게 된다라면 그러면 그때 비중을 좀 늘릴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나는 뭐 만약에 18,000원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 있다, 2만 원 밑으로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겁나신다면 조금 줄였다가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비중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겁내야 할 단가는 아닌 것 같아요. 단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자체가 원체 욕 나오잖아요.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심리가 좀 흔들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또 뭐 금융위기 금융위기랜다. 무역 협상 어떻게 될지 뭐 그런 부분들 조바심도 좀 나고 걱정도 되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오게 되면 심리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흔들린다라면 일부 줄였다가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보유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오히려 2만 원 밑으로 18,000원대 중후반까지 밀린다라면 비중을 좀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BH 살펴봤고요. 다음 상담은 1259번님이 보내주신 백강 소재입니다. 4,370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계세요. 자, 백강 소재 아마 최근에 들어가셨던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거든요. 백강 소재 일단 과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정말 테마성의 정말 주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반짝하고 다시 돌아온 모습. 백강 소재 그런데 지금은 너무 지지부진한데요. 좀 괜찮은 건가요? 참 이게 테마성의 흐름이에요. 테마성의 흐름인데 또 요것도 기다리시고 매수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비중 20%시고 저는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그냥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한 4,600원대, 4,700원대 한 61선 정도까지 오게 되면 분할로 좀 챙겨가는 뭐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뭐 시토류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뭐 같이 얘기고 있고 이 지금 뭐 석회 제조 이 부분들 때문에 돼지열병 요거 거기에 따라서 흐름들이 좀 나오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반등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냥 기술적인 반등. 그냥 기술적인 반등 부분들로 좀 보여지니까 일단은 너무 큰 욕심을 갖지 마시고 그냥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챙겨가면서 하자. 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한 4,861선 언저리 때까지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면 좀 챙기면서 보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강 소재 일단 이벤트성 테마가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뭔가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만한 그런 모멘텀은 좀 없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성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적당히 반등 나왔을 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한번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백강 소재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는 강보합권으로 진행이 되면서 0.11% 상승, 코스닥은 0.44% 약보합권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코스닥이 조금 더 약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떤 관심 종목 갖고 좀 지켜보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일단 지금 투자자분들이 좀 하셔야 될 부분들이 단기로 볼 거냐 아니면 좀 여유 있게 볼 거냐 그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는 단기적으로 좀 볼 거야 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KH바텍이나 이런 기업들 자체가 지금 단기 이평선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 모아갈 거야, 그러한 부분들을 한다라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뭐 원유커츠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을 좀 잡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여전히 보게 되면 뭐 테스라든가 유니테스트,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쪽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유니테스트도 그 IT 쪽이고 반도체 장비 쪽이고 테스도 반도체 장비예요. 근데 매수를 할 거라면 테스를 안 하고 유니테스트를 매수를 한단 말이죠. 왜? 더 많이 빠졌으니까.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테스를 매수하고 유니테스트를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여전히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상담을 했었던 원익 QNC예요. 자, 한번 볼게요. 하락 추세 때는 지금 벗겨내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수렴 과정을 좀 거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수급적으로도 뭐 기관 쪽과 외국인 쪽 그나마 그래도 매수 기조는 유지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지금 보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등등등 수주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세라믹 제품을 생산을 하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올해 계속 역성장을 해왔죠. 18년도 400억대의 실적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급감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더 좋아요. 그러면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적이 나빠져서 급락을 했단 말이죠. 여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왔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보면 고점과 저점 사이에서 이중바닥을 좀 만든 상황에서 이 또 하락에서의 되돌림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요 자리 때 11,000원대 중후반에서 13,000원대 중후반, 일단 요걸 박스권역으로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수렴된다라고 하더라도 수렴이 되는 과정에서 방향성이 위쪽으로 나와줄 수가 있다라면 이제 박스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단 박스로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주가적인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게 되면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는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원익 QNC였습니다. 오늘 상담 종목에도 있었던 종목이죠. 원익 QNC 현재 수렴 과정을 거치는 중으로 현재 안정적인 주가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1,000원 중후반에서 13,000원 중후반 박스권에서 일단은 진행이 되다가 이후 반향성을 상방으로 잡으면은 내년의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종목으로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으로 넣어 보시고 분할 매수 전략으로 모아가는 방법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오후장에서도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열려 있거든요. 자, 먼저 문자 메시지 샵 4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정전 멘토님과 함께 실시간으로 대화 나눌 수 있는 이 메신저 로 초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검색을 하시면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바로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동영상 시청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하신 후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자, 기본적으로 마감 시황, 장전 시황 두 가지
자주 올라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깜짝 공개 강의도 정말 랜덤으로 열리고 있거든요. 자, 놓치지 않고 챙기시려면 당연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오픈 채팅방까지 함께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두 챙겨가 보세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요, 내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